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리뷰는요,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라는 판결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판례 공부에 올린 공무원이 실제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올렸어요. 오빠 왜 이리 순진해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판결인지 감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로맨스 스캠 또는 연애 사기로 불리는 사기입니다. 자, 울산지방법원 판결이었고요. 사건명은 사기였어요. 자, 주문을 보시면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판결이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요, 지금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가 안 붙어 있죠. 이건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그 피해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2천만 원대였으니까 대형 사기에 비해서 큰 사기는 아니었는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액이 변제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기꾼이 실제 실형을 살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형 살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와버리면 이 사기꾼은 그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듯이 대낮부터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받죠. 또 실형을 살 상황이 되어야 상대편하고 어떤 합의할 만한 그런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근데 이 집행유예 누가 해줍니까? 보통 판사님이 피의자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합의를 안 해주고 용서를 안 해주는데 왜 집행유예를 해줘요? 왜 판사님이 마음대로 봐줘요? 용서는 제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의 트렌드는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했는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는지, 어느 정도 피해액이 변제가 되어 있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맞죠. 판사님들이 그냥 함부로 봐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금이 얼마나 변제됐는지, 또 합의가 되었는지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피해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집행유예를 해줄 것이 아니라, 만약 피해 변제가 안 되었다면 이렇게 단기라도 실형을 살게 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징역 3개월이라서 그렇게 장기의 형량은 아니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그나마라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서 교도소에 가는 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범죄 사실을 보면요, 자, 피고인은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서 낙태 수술을 해야 되니 수술비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2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아 갚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신 중이 아니어서 낙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어서 변제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결국 사기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변제 의사가 있었나 없었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라는 것은 내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변제 의사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항변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이때 당신은 변제 의사가 없었어 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총 30출에 걸쳐서 합계 2,660만 원을 교부받는 형태로 사기죄를 범한 거예요. 피해액이 2,66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는데,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약간은 변제된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까지 있잖아요.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법정 구속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 구속은 당장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법정 구속 되어버리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2심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한번 시도해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판결의 트렌드인데, 이런 형태의 판결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봐요.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징역형 3개월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변제를 해봐야 되겠구나, 합의를 시도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경제사범에 있어서는 이런 형태의 판결이 괜찮은 유형의 판결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범죄 일람표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감정들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기망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망의 수법이 레퍼토리처럼 약간 족보처럼 전해지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똑같았어요. 사건을 보면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아파요. 그러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부모님이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낙태 수술비가 부족하니까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낙태? 이거 너무 큰일 아니야?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또 빌려달라고 하면서 응급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밥도 못 먹었대요.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이 남자분이 너무 착했던 게 3만 원도 빌려줬어요. 선량한 마음을 악용한 건데 정말 나쁘죠. 토 엄청 하고 피까지 토하고 자궁에서 피가 나오고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 어제 손목도 긋고 했다. 이거 정말 나쁘죠.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프다, 응급실 간다, 암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사연을 만들어내면서 이 남성분에게 돈을 뜯어낸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들이 강남, 서초, 역삼 이런 강남권, 거의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연애를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요. 보통 공사 친다 라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꽃뱀 사기, 로맨스 스캠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해요. 보통 만나는 여성이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전통적인 형태였고, 최근에는 소개팅 어플에서 많이 사기를 당합니다. 소개팅 어플은 상대편의 신원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 진짜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돈도 주면 안 되고 당연히 마음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경우도 있어요. 또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DM을 걸고 이상한 문자 정말 많이 오는데, 내가 공항에 지금 갈 일이 있는데 마중 나와주지 않겠어?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추가를 했더니 미모의 여성이었다. 여러분, 미모의 여성이 여러분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공항에 마중 나와달라, 여러분과 한국에 가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피해액이 수백만 원대부터 수억 원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예요. 치료비가 필요하다, 또 아파도 주말 직전에 아파요. 일단 한 번 돈을 받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돈을 받아내고 나면 이 사람은 돈이 나올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계속해서 물고 뜯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비가 필요하다, 사채비 갚아야 된다, 층 마이깡 갚아야 된다, 이거를 갚고 나면은 내가 다유가 되니까 너와 사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이깡 갚아야 되니까 빌려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런 사건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요.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나간 다음에는 기망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사기입니다. 사기죄 구성 요건으로 필수적인 이 기망이라는 요건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왜요? 나랑 연애한다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안 했는데, 나랑 결혼해준다 그랬는데 안 했는데 이거 기망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기망만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명확한 기망이어야 되고, 돈을 이체한 행위, 돈을 건넨 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연애 사기 같은 경우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로서 명확하게 남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 사람을 나한테 홀린 듯이 반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고 고도로 심리적 장악을 하는데 능숙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망을 입증하는 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기 수법인데 오래된 사기 수법은 그만큼 잡기도 어렵고 클래스가 있는 사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기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난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 로맨스 스캠 사기당한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아니야, 돌아올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녀 다시 만나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미련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고통스러운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에요. 일단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최소한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의 피해 목록을 잘 정리해 두신 거라도 해두셔야 돼요. 그 입증 자료는 이런 요령으로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은데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기망과 처분행위잖아요. 그 처분행위, 돈을 이체한 내역 알아보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은행 가셔가지고 쭉 뽑아 보시거나 아니면은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캡처해서 제조해 보셔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그를 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카톡 내용 보니까 뭐 보증금 부족하다 해서 보내줬구나, 이렇게 해서 태그를 다 달아보셔야 돼요. 각각이 사기로서 입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37회라고 했잖아요. 37회 정도는 좀 그나마 할만한데 몇 년 정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몇백 회, 몇천 회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각각도 사기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의 혼인명자 사기나 연애 사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덧씌워서 이중으로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소하게 되면은 상대편을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렸고요. 돈을 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갖고 노는 그런 사기잖아요. 이런 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처벌해야겠다, 법정에 조치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기를 당한 건지 그 정도라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샘변이었습니다.